현실이 영화보다 훨씬 귀괴하고 소름 돋는다는 말, 아마 산전수전 다 겪어보며 거대 조직의 생리를 뼈저리게 느껴보신 40, 50세대 여러분이라면 100번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딱 그렇거든요. 마치 완벽하게 짜인 실화 누아르 스릴러 같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아래 감춰진 핏빛 진실을 쫓는 이야기. 문어발 권력이 삼킨 기자와 진실, 지금 바로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199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평범한 모텔, 탐사보도 전문 프리랜서 기자였던 데니 카솔라로가 객실 욕조에서 벌거벗은 채 서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어요. 사방에 피가 낭자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둘러 이 사건을 단순 비관 자살로 종결해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10에서 12. 이 숫자가 뭘까요? 경찰의 그 성급한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아주 끔찍하고 결정적인 징과입니다. 발견 당시 카솔레이라오의 양쪽 손목은 무려 10번에서 12번이나 깊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양 손목을 이렇게 여러 번, 그것도 깊숙하게 베어내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족과 지인들은 당연히 타살을 강하게 주장했죠. 타살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카솔라로가 평소에 목숨처럼 곁에 두고 챙기던 가방이 현장에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그동안의 취재 노트랑 기밀 서류들이 꽉꽉 차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 그는 죽기 몇 달 전부터 너를 토막 내버리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입을 영원히 막고 그 서류들을 빼앗아 갔다는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는 뭘 취재하고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그가 쫓던 거대한 괴물의 정체, 카솔라로 본인이 문어라고 불렀던 거대 조직입니다. 이게 그냥 흔한 비리 사건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잔혹한 마약 카르텔, 그리고 정치계 최고위층이 마치 괴물 문어의 촉수처럼 아주 끈적하게 하나로 얽혀서 움직이는 말 그대로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었던 합니다. 이 엄청난 음모의 시작점에는 프로미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인슬로우라는 작은 회사가 만든 아주 훌륭한 법률 사건 관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미국 법무부가 이걸 불법으로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국가기관이 훔친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몰래 스파이 기능, 그러니까 백도어를 쏙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걸 전 세계 정보기관이랑 해외 은행들에 팔아넘겼어요. 전 세계의 고급 정보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훔쳐보고 감시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빼돌린 프로그램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냐고요? 국가기관이 뒤를 봐주면서 벌인 짓들은 그야말로 거대 범죄 조직의 일람표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남의 메일을 훔쳐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몰래 밀매하고 마약 카르텔의 뒤를 봐주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에 세탁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단 한 명이 맨몸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국가적 범죄의 스케일이 진짜 너무나도 무겁고 거대했던 거죠. 어둠 속의 정보원들, 누아르 영화를 찢고 나온 인물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카솔라로가 손을 잡아야 했던 인물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쪽에는 마이클 리코노시우토라는 천재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부 지시로 그 백도어를 만들었다고 폭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동시에 마약이랑 무기를 만들던 범죄자이기도 했어요. 결국 법원에 폭로 진술을 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체포돼 버리죠. 반대편에는 로버트 부스 니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CIA 요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살인 청부업자 겸 무기 밀매상입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할리우드 영화 자문으로도 활동했어요. 정말 영화 캐릭터 같죠? 카솔라로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심연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쫙 펼쳐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물이 어떻게 서서히 카솔라로의 숨통을 조여왔는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몇 달 전부터 잔혹한 토막 살해 협박이 시작됐죠. 그리고 핵심 정보원은 진실을 폭로한 직후에 귀신같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마침내 1991년 8월
끝까지 진실을 쫓던 카솔라로 본인마저 끔찍한 변사체로 발견되죠.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타이밍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거대한 조직의 은폐, 시스템에 짓눌리는 무게. 아마 거대한 조직의 무자비한 생리를 직간접적으로 겪어보신 4050 세대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자기들의 치부를 찌르는 고독한 개인을 밟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진실을 가리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미치광이나 허무맹랑한 음모론자로 프레이밍해서 사회적으로 생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증거를 헛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카솔라로 역시 철저하게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고스란히 남은 팩트들은 그가 결코 미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기엔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의 목숨 같던 서류 가방은 사라졌고 사건 전후로 그를 만났다던 정보원들의 알리바이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게다가 피바다가 된 그 현장에서는 카솔라로의 피가 아닌 출처불명의 혈흔까지 발견됐거든요. 이건 절대 단순한 비관 자살이 아닙니다. 최소 3명 이상의 프로들이 개입해서 완벽하게 무대를 세팅한 밀실살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들이죠. 괴물은 아직 살아있는가? 다시 토끼굴 속으로. 카솔라로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의 탐사보도 기자 2명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그 어둡고 끝없는 토끼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주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데니 카솔라로의 죽음은 그저 안타까운 한 미치광이의 망상이 빚어낸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짙은 어둠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한 괴물에게 통째로 집어삼켜진 것일까요? 진실과 거짓, 그리고 거대 권력,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